오늘은 조용히 머리만 자르려 했어요. 근데 또 시작이군요. 10년 전 그날처럼 오토바이 소리가 먼저 들렸죠. 내가 누구였는지 이젠 잊은 줄 알았는데 평범한 동네 미용실에 느닷없이 몰려든 젊은 조폭들. 그리고 그 무리 앞에선 가위 대신 과거를 움켜쥔 한 여인. 과연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조폭은 생방송을 켜고 미용실을 찾아왔고 그녀는 다시 그 손을 꺼내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잊혀졌던 전설의 복귀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골목길 오후 3시가 막 넘은 시간입니다. 도화살롱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헤어드라이어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중년 여성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을 해주다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습니다. 방금 전까지 칙칙했던 회색 머리가 은은한 애쉬 브라운으로 변했거든요. 정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의 어깨에서 잘린 머리카락 가루를 정성스럽게 털어냅니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한 손놀림. 하지만 그 손이 가위를 놓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건 아무도 모르죠. 유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며 10년 전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조용히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었죠.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다음 달에도 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나간 후 거울 앞에서 가위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경직됩니다. 가위날을 엄지로 문지르며 예리함을 확인하는 습관. 10년이 지나도 몸에 밴 버릇이죠. 딸깍 딸깍 가위를 몇 번 허공에서 자르며 소리를 확인합니다. 아직도 날카롭고 아직도 정확합니다. 유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야성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런 생각들을 다시 밀어냅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 손님이세요. 25의 서도진이 앞치마를 풀며 다가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의 소녀는 유진에게 있어 딸 같은 존재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를 3년 전부터 챙겨온 유진. 도진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수고했어, 도진아. 오늘 매출은 어때? 저희 단골분들 덕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도진이 망설이며 말을 잇습니다. 창밖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유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10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죠.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침에 이상한 전단지를 받았어요. 보호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유진의 손이 가위 위에서 멈춥니다. 보호비라는 단어에 10년 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울 일대를 주름잡던 여성 조직 도화파의 부두목이었던 시절, 가위 유진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때가 말이죠. 그런 더러운 세계에서 완전히 발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런 냄새가 나는군요. 어떤 내용인데? 자세히 말해봐. 유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집니다. 도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형광색 전단지를 꺼내 건넵니다. 진성파 마이너스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라는 유치한 문구와 함께 젊은 남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가게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조폭 흉내를 내나 봐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조폭 흉내라니 참 귀여운 표현이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가위를 손에 쥔 채 몇 번 공중에서 자르는 신용을 합니다. 딸깍 딸깍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미용실을 가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봅니다. 유진의 얼굴에 스쳐가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다시 평온한 미소를 짓고는 가위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걱정 마, 도진아.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성파라는 신흥 세력, 젊은 놈들이 설치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들이 누구를 건드리려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진성파라는 신흥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태식 39의 행동대장은 틱톡 라이브를 켜고 골목길을 누비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을 선보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태식이 형이 우리 동네 평화 지키러 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몰려들고 댓글창에는 오빠 멋져, 조폭 컨셉 진짜 찰떡이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태식은 가죽 재킷을 멋스럽게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뒤로는 20명 남짓한 젊은 부하들이 각자의 오토바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죠. 오늘 방문할 곳은 도화살롱이라는 미용실입니다. 사장님과 좋은 대화 나눠볼게요. 폭력은 절대 안 쓰고 대화로만 해결하는 거 다들 아시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무작정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미용실 앞에 도착한 태식 일행,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유진은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중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이 멈춥니다.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계세요? 태식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 둘이 좌우로 자리를 잡죠. 미용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머리를 감고 있던 손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봅니다. 저는 정유진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손에 쥔 샴푸통을 살짝 단단히 하는 것을 놓칠 수 없죠. 태식은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아, 사장님, 저희는 진성파라고 하고요. 이 동네 상권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월 30만 원이면 가게 보호는 물론이고 손님들 안전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손님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서죠. 그 순간 미용실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서 어떻게 가게를 지키시겠어요? 저희가 있으면 든든하실 거예요. 태식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유진은 서서히 가위가 놓인 선반 쪽으로 걸어갑니다. 도진이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유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나가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집니다. 태식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유진의 눈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거든요. 사장님,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때 유진의 손이 가위 위에 올려집니다. 딸깍 한 번 자르는 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우죠. 그 순간 태식과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또 오면 머리만 자르고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유진의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태식은 직감적으로 여기서 더 버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태식 일행이 나간 후 미용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고 도진은 울먹이고 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쉬며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도진이 미용실에서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을 텐데 오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상하네. 도진이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는 일이 없는데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뒤편 골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섞여 나오죠. 유진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거든요. 서둘러 미용실 뒷문으로 나가자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는 도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진아. 유진이 달려가서 도진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의 얼굴과 팔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나 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교복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가방 끈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성파 애들이었어요. 태식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더 심하게 할 거라고. 도진의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10년 전 도아파 부두목이었던 그때의 차가운 눈빛이 되살아나거든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어집니다. 병원부터 가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유진이 도진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죠. 도진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다친 게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진을 돌보는 게 먼저였죠. 병원에서 나온 후 유진은 도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아이를 달래주었죠. 하지만 도진이 잠든 후 유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성파, 차태식, 유진이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1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가위로 상대를 제압하던 그때의 기술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방법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핸드폰을 들고 옛 동료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도열, 과거 도아파의 두목이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건설사 부사장으로 합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에 대한 정보는 빠삭할 거예요. 도열 오빠, 저예요. 유진이요. 유진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도열의 목소리에서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느껴집니다. 유진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성파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이 동네에서 설치는 애들 말이에요. 아, 그놈들 말이구나. 차태식이라는 애가 우두머리더라. 왜? 혹시 너한테 손댔어? 도열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유진에게 함부로 했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의미죠. 제 직원을 다치게 했어요. 아직 25밖에 안 된 아이를.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 새끼들이 미쳤구나.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건드렸네. 유진아, 이제 손 뗀 거 아니었어? 그럼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를 건드렸거든요. 유진의 말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도열은 잠시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알겠어. 내일 만나자. 예전 아지트에서.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위집을 꺼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것을 천천히 열어보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위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발가위, 숯가위, 면도칼까지 모두 예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죠. 가위를 하나씩 만져보며 감각을 되살립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에 착 감기는 느낌. 이것이 바로 가위 유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폐업한 지 오래된 옛 도아파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한 낡은 건물 지하. 10년 전 그녀가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바로 그곳이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지하실 문을 열자 장도열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4살이 된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과거의 거친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오랜만이다, 유진아. 오빠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과거에는 함께 이 거리를 주름잡던 동료였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전의 그 끈끈함이 느껴집니다. 진성파 놈들 이야기 들었어. 차태식이라는 새끼가 요즘 설치고 다니더라. 도열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합니다. 연기가 지하실에 퍼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지죠. 그 애가 누군지 알아봤는데 원래 삼류폭주족 출신이야. 그런데 요즘 소셜미디어로 유명해지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더라.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삼류폭주족 따위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애 혼자서는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없을 텐데. 그게 문제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도열이 잠시 망설입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죠? 뭐예요? 빨리 말해봐요. 사실 뒤에서 조종하는 게 나일 수도 있어.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도열을 바라보죠.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왜? 아니야,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건설사에서 그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 기존 상가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진성파 같은 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도열의 말에 유진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과거의 동료가, 그것도 자신이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그럼 오빠도 제 직원을 다치게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도열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젓죠. 아니야, 유진아. 나는 몰랐어. 진성파 놈들이 내 가게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고요? 정말로?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섭니다. 과거 가위 유진의 위압감이 서서히 되살아나죠. 도열조차 살짝 뒷걸음질을 칩니다. 유진아, 진정해. 내가 당장 진성파 놈들한테 손 떼라고 할게. 다시는 내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늦었어요. 유진의 말이 지하실에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도열의 얼굴이 창백해지죠. 내가 아끼는 아이가 다쳤거든요. 25밖에 안 된 순수한 아이를 그 애들이 함부로 건드렸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마 다시 예전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가위집을 꺼냅니다. 도열의 눈이 커지죠. 그 가위집을 보는 순간 10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나거든요. 유진아, 진짜 괜찮은 거야? 한번 다시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예외예요. 유진이 가위집을 열어서 이발가위 하나를 꺼냅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죠. 오빠, 진성파 애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려주세요. 유진아,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도열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유진의 표정을 보니 말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밤에 홍대 앞 클럽가에서 활동해. 그리고 오후에는 청량리 오토바이 정비소에 모여 있고. 고마워요, 오빠. 유진이 가위를 다시 집에 넣으며 일어섭니다. 도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죠. 유진아, 정말 조심해.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걱정 마세요. 저도 예전과는 달라졌으니까요. 유진이 지하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도진의 상처 입은 얼굴을 떠올리니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이제 가위 유진이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차태식이 진성파 부하들과 함께 도화살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 없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죠. 오토바이 세대가 미용실 앞에 일렬로 세워지고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태식이 부하들에게 말하며 헬멧을 벗습니다. 지난번 미용실에서 느꼈던 묘한 불안감을 무시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이 이 동네의 새로운 강자라는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유진은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토바이 소리를 듣자마자 손이 멈춥니다. 가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그 사람들인가요? 의자에 앉은 손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식이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표정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이 문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희도 참을성이 있는 편이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손님의 머리를 계속 자르며 태식을 힐끗 봅니다. 죄송한데 지금 손님 모시고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저희를 기다리라고요? 태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서려고 하자 유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잠깐만요. 손님 먼저 마무리하고 이야기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가위질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죠. 손님의 머리카락이 정교하게 잘려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다 됐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나오셨네요. 손님이 거울을 보며 만족해하지만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이제 미용실에는 유진과 진성파 3명만 남았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유진이 가위를 손에 쥔 채 태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태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서비스요? 커트 서비스요. 특별히 무료로 해드릴게요. 유진의 말에 태식이 당황합니다. 갑자기 무료 커트를 해준다니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머리 자르러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꼭 필요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집니다. 그 순간 미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태식과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왜? 그때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가위가 태식의 목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귀 옆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정확히 잘라냅니다. 태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죠.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위 유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앉으세요. 이번에는 명령조였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습니다.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이죠. 좋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유진이 태식의 뒤로 돌아가며 가위를 듭니다. 딸깍 딸깍 가위 소리가 미용실에 울려 퍼지죠. 태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앞머리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유진의 손이 태식의 이마 위로 올라갑니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잡고 정확히 수평으로 자르기 시작하죠. 태식은 움직이고 싶지만 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면 훨씬 보기 좋죠? 잘린 머리카락들이 태식의 얼굴로 떨어집니다. 유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에 또 오시면 목덜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그때는 머리카락만 자를지 장담할 수 없지만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유진의 말에 담긴 위협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제 됐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거울을 보여주는 유진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앞머리는 어색할 정도로 일직선으로 잘려 있었죠. 다음에 올 때는 예약하고 오세요. 그리고 유진이 태식의 귀에 속삭입니다. 제 직원한테 손 뗀 것 잊지 않았어요. 태식이 부하들과 함께 미용실을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그의 우스꽝스러운 앞머리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밖에서 기다리던 누군가가 몰래 찍었던 것이죠. 진성파 보스, 미용실에서 봉변당해 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가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아지트인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거울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머리가 어색하게 잘린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거든요. 부하들은 감히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 망할 년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태식이 거울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죠. 부하들이 더욱 움츠러듭니다. 형님,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뭔가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젊은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용실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기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닥쳐. 내가 여자 하나한테 쫄아서 물러날 것 같아? 태식이 부하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도 불안했어요. 유진의 눈빛과 그 차가운 기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편 유진은 미용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을 경고하긴 했지만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보통 더 격하게 반발하게 마련이죠. 예상대로라면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도진이 아직 집에서 쉬고 있어서 미용실은 한적했습니다. 유진은 가위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예전 감각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이발가위, 숯가위, 그리고 특별히 제작했던 작은 면도칼까지 각각의 용도와 사용법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역시 몸이 기억하고 있네. 유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가위를 허공에서 몇 번 움직여 봅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도열의 전화였죠. 유진아, 큰일 났어. 진성파 놈들이 완전히 돌았나 봐. 무슨 일이에요? 내 미용실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했어. 그리고 내 개인정보까지 퍼뜨리고 있어. 유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선전포고를 한 셈이네요.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15명 정도. 오토바이까지 동원해서 완전 무력 시위를 하려는 모양이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오빠. 유진아, 혼자서는 무리야. 내가 사람들 좀 보낼까? 아니에요. 혼자서 충분해요.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열이 걱정스럽게 한숨을 내쉬죠. 정말 괜찮겠어?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 무슨 무기를 들고 올지 몰라. 걱정 마세요. 저도 예전과는 다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미용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가위집을 열었습니다. 이발가위, 면도칼, 그리고 전기 클리퍼까지 각각을 점검하며 오늘 밤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5명이라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예전 전성기 때보다는 적은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죠.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상대방들도 젊고 혈기왕성할 테니까요.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지형을 파악합니다. 의자들의 위치, 거울의 각도, 그리고 비상구까지 모든 것이 전투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었어요. 도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은 누나가 지켜줄게. 유진이 도진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밤 10시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자, 이제 시작이다. 유진이 가위를 손에 쥐며 미용실 문 앞으로 나섭니다. 10년 만에 가위 유진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미용실을 환하게 비춥니다. 태식을 비롯한 진성파 일행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죠. 앞머리를 모자로 가린 태식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 태식이 이를 갈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밤 11시 청량리 골목은 오토바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성파 15명이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화살롱 앞에 집결했죠. 헤드라이트가 미용실을 환하게 비추고 엔진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태식이 헬멧을 벗으며 앞머리를 가린 모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오후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부하들이 좌우로 늘어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오늘은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각인시켜야 해.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부하들도 각자 손에 쇠파이프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려는 의도였죠. 미용실 안에서 유진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15명, 예상했던 숫자보다 정확했어요. 손에 든 가위를 꽉 쥐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전투 전의 긴장감이었죠. 다들 잊었나 본데 난 잊은 적이 없거든. 유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미용실 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가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태식이 부하들과 함께 미용실 앞으로 다가섭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유진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오늘은 도망갈 생각 마. 태식이 쇠파이프를 들며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부하들이 유진을 반원형으로 포위하기 시작하죠. 도망갈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짓죠.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뭘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신들이 진짜로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려드릴 기회를요. 그 순간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부하를 향해 몸을 돌리죠. 손에 든 이발가위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야구방망이가 땅에 떨어지고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죠. 하나, 유진이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왼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오는데 유진이 몸을 낮춰 피한 후 전기 클리퍼를 그의 눈앞에서 켜버립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는 사이 유진의 발이 그의 무릎을 정확히 차죠. 둘,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자들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유진이 미용실 의자를 발로 차서 하나를 넘어뜨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면도칼을 목 근처로 가져가며 위협합니다. 실제로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피부에 살짝 닿는 차가운 느낌에 상대방이 얼어붙어 버리죠. 셋, 넷. 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4명의 부하가 무력화됐거든요. 그것도 미용 도구만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태식이 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한꺼번에 달려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이용해 뒤쪽 공격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가위로 그의 무기를 쳐내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클리퍼 배터리를 뽑아 던져 또 다른 공격자의 이마를 맞춥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인해 상대방이 잠시 기절하죠. 5, 6, 이제 태식을 포함해 9명이 남았습니다. 유진의 숨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몸이 점점 예전 감각을 되찾아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미친년이. 태식이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유진이 의자를 돌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가위로 그의 뒷목 근처를 누르며 조용히 말하죠. 움직이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자를 수도 있거든요. 태식의 몸이 경직됩니다. 목에 닿는 차가운 가위날의 감촉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그만하시죠. 보시다시피 당신들 보스가 제 손 안에 있어요. 남은 부하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직원을 다치게 한 것 잊지 않았다고 했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밤 공기를 가릅니다. 태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청량리 일대는 전날 밤 사건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진성파 전원이 병원이나 경찰서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동네 곳곳에 퍼졌거든요. 하지만 정작 도화살롱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단골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감히 직접 묻지는 못했죠. 다만 유진의 손놀림이 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자신감 넘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용감한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별일 없었어요. 그냥 늦은 손님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어요. 오후 2시경 도진이 조심스럽게 미용실에 들어섭니다. 얼굴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유진이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진아, 괜찮아?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야? 괜찮아요, 선생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런데 도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잇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하던데. 유진이 도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입니다. 걱정 마.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섭니다. 장도열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거든요. 유진아, 괜찮아? 오빠 웬일이세요? 낮에 이런 곳까지 오시고 어젯밤 일 때문에 왔어. 뉴스 봤어? 도열이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청량리 조폭 집단, 전원 구속, 배우 건설사 간부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차태식을 비롯한 진성파 전원이 구속됐어. 그리고 도열이 잠시 망설입니다. 나도 수사선상에 올랐어. 건설사 재개발 사업과 연관성을 조사한다고 하더라. 유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될 거야. 오히려 내가 걱정이야. 도열이 유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저는 괜찮아요. 증거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다친 거라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태식을 비롯한 진성파 멤버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어요. 유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죠. 아마도 창피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동네에서 함부로 설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그 효과는 예상보다 컸거든요. 도열이 나간 후 도진이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섭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선생님이 원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 유명했다고 하던데. 유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도진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죠. 예전에는 좀 다른 일을 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머리 자르는 사람일 뿐이야. 그럼 어젯밤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이제 끝났어. 가장 중요한 건 너를 지켰다는 거야.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섭니다. 중년 여성으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예약 없이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유진이 다시 평소의 따뜻한 미소로 돌아갑니다. 손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하죠. 사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실력 좋은 미용사가 있다고. 유진이 가위를 들며 대답합니다.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딸깍 가위 소리가 미용실에 울려 퍼집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이제 그 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소리,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소리였죠.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미용실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가위 유진의 전설은 이 동네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유진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0년 전의 가위 유진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자신이었죠. 과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여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손님이 만족스러워하며 거울을 봅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다음에도 뵐게요. 손님이 나간 후 유진은 가위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가위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필요하다면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복수가 아닌 보호를 위해서만 말이죠. 도진이 유진 옆에 와서 함께 정리를 도와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딸깍 마지막 가위 소리와 함께 가위 유진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